네, 이분은 더 아이엠 피터의 모토죠. 그것에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더 낮은 목소리, 더 소외된 목소리,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찾아가는 게 더 아이엠 피터의 모토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노동 분야에 집중해 봤습니다. 특히 여러 노동 현장을 찾으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블 오토텍과 유성기업분들, 고려수 요양병원분들, 그리고 삼성 반도체와 유성기업을 지속적으로 주재한 미디어 법국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그 더 IMPT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노동 권리, 노동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분명히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현실은 뭐 아직도 지금 철도노조 파업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정말 그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고 싶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불합리한 이 노동 그 체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더 아이엠피터에 한 번씩 출연해 주시고 다뤘던 이슈들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 분씩 각자 소개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조합원이 140일째 공장 바닥에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사측의 불법을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왔습니다. 가브로토텍 지회장 이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옆에 그 가브로텍처럼 노조 파괴에 맞서서 6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영동하고 아산이 있는데 저는 아산지회 양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튜브와 페북 미디어 법국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노동 분야를 좀 주로 다루는 그 개인 1인 미디어 이병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노조 고려수 요양병원 지부 지부장 심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 보건의료노조 고려수 지부 사무장 김지윤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수 요양병원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좀 신기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방송 나가고 그 이후에 과정을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송 나가고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방송을 나갔을 때는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병원 앞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이제 피켓에 적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노조를 설립하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노조를 설립하고 난 이후 바로 일주일 후에 이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온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이라는 그런 철도노조가 저희 병원에 들어왔었거든요. 매우 이제 사측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섭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의 요구사항을 이제 피켓에 적고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이 저희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을 나갈 때는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던 중간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병원과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리만 마련됐지 대화다운 대화가 진행이 된 거는 사실은 몇 번 되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도 좀 뭐 내가 이러려고 노동조합을 했나, 이게 진짜 옳은가, 그런 뭐 자괴감마저 들었었지만, 여튼 그 과정 안에서도 좀 나름대로 좀 인내심 갖고서는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약간 그 대화는 계속 하고 있고, 인력 때문에 늘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사측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친구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한꺼번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일의 과중이 남아있는 저희 조합원들한테 다 가중되었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인력 충원을 원하는데 인력 충원을 안 해주면서 계속 그 안에서의 괴롭힘들이 사실 존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임금을 빨리 올려달라, 임금 올려주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일의 로딩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전자상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달라.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요구 조건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조합에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의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전국에 있는 재활병원 혹은 저희랑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같은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늘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같이 토론도 해보고 답이 당장 나오지 않아도 같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내부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같이 있었어서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강의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들, 저희 최근에 있는 일들이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우리 고려수를 주목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2030의 젊은 여성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천만 원의 손배소를 때렸어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더 이상 탈출구를 정말 어떻게 악랄하게 그 탈출구를 막아가냐. 지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 어용노조를 만들어요. 기업노조를. 그것도 병원에서 철도노조 산하로. 아니 기막힌 현실들이 너무너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든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뒤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고려수 요양병원이 지금 말씀 중간에 해주셨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특히 전국의 재활치료사와 물리치료사들의 그 노조를 자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연대하고 있다는 움직임이에요. 그 점이 저는 제일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합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루에도 가장 많이 좌절됐을 때는 선생님 저희 말에도 변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뭐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집에 돌아갈 때 진짜 저희가 노조를 만들고 나서 무엇을 변화시켰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저 또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병원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치료사들은 20대 초반의 여성들,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계 질서가 강하죠. 선배, 후배 연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조합원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언제 한번 불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술 먹고 뒷담화만 했지 언제 한번 피켓에 글자로 적어서 병원 앞에서 서볼 생각을 다 했었냐고. 너희가 언제 한번 말이라도 해볼 수 있었냐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힘들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버티고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조금씩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이제 취재하고 이야기를 다뤘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변하지 않는 또 현장이 있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복수노조. 그동안 또 저희 이제 출연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그 뭐 사측에서의 압력들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이제 일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력이라기보다는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분노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 일하는 직종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있죠.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도 이 사무직 노동자들을 임원들이 끌고 정문에 옵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 앞에서 관제 데모를 합니다.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공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장해왔던 것,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하루가 매일같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박근혜 퇴진 투쟁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쟁하러 다니고 우리 조합원들은 매일 하루 8시간 정도를 정문에서 사측 구사대와 몸으로 그리고 눈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짧게 가브로토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브로토텍이 충남 아산에 있는 굉장히 그 건실한 중견 기업이에요. 현대차의 그 에어컨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장이 대표가 바뀌고 나서 이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 2년 전부터 비리 경찰과 특전사 출신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지금 노동자 현장에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트러블도 있고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노동자가 노동자를 폭행하게 하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브로토텍 노동자들이 정말 뭐 눈이 뭐 정말 심각하게 맞아가지고 내 직장 동료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뭐 예사살이고 뭐 어디 부러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이 노동사에 정말 특이한 일인데 대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법원에서 더 높게 구형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법정에서. 정말 대단한 일인데 더 놀라운 점은 지난 11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박효상 전 대표라는 사람이 나 이제 제대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보석 허가해 주세요.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했냐. 거부했어요. 정말 노동운동사의 대표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정말 어찌 보면은 전무후무한 그 노동 현장에서 지금도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공장에서 노숙하면서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내 공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겨울에. 저는 그 우리 지회장님 이제 오셔갖고 이제 녹화를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저도 남자인데 계속 막 정말 눈물이 찔끔 흘렸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빠인데 아빠가 그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먹는 거죠. 정말 아빠들은 거잖아요. 어딜 가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은데 정말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도 이제 같은 아빠로서 이제 울컥했는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쉽게 매도한다고 하죠. 저희가 하고 있는 싸움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싸움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 반사회적, 반국가적 세력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장 앞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부분도 더 한데 이제 가족분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열받는 건 가족분들이 저희 가족들이 형수님들이 제수씨들이 매일 아침 공장 정문에 앞에 와서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겪었던 일이 워낙 컸기도 했지만 그 트라우마가 크기도 하지만 작년에 했던 이 예, 폭행을 당했던 폭행을 당했고 실제 경찰과 그 용역 깡패들이 계속 같이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장 내에서 저희하고 같이 계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런 부분 때 와 계시는데 와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분노하시잖아요. 그 분노를 가지고 아주 저희 가족들을 이 몰상식한 사람처럼 내지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감정 싸움을 부추기죠. 그래서 이게 뭐 옆에 있는 우리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6년을 현장에서 이제 가학적 노무 관리라고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사람처럼 취급 안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는데 결국은 그 탐욕을 위해서 노조 파괴를 저지르는 거고 이 노조 파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유성 이야기 하셨는데 또 이 정말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그 사측의 행태들이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유성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례나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그런 그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갈수록 6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6년 동안 싸우면서 기가 막히고 또 무거워서 저희 유성이 2011년도에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 파괴 맞서 싸우고 있는데 참 그 우리 가불도 계시지만 참 외롭게 싸웠어요. 그 유성 11년 터지면서 한진이 그때 그 김수 지도위원님 하면서 거기에 좀 가려졌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일정 부분 정리되다 싶었는데 또 우리가 뭔가 좀 투쟁을 알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굴다리까지 올라갔는데 또 이제 뭐 쌍차, 열사 계속 터지면서 저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날뛰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KBS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우리의 상황을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연기까지 이렇게 하우스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는 연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죠. 어쨌든간에 또 한 번 투쟁을 좀 빡세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세월호 또 터지셨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의 이런 그것들 시간이 지나고 막 싸우고 경찰하고도 막 싸우고 뭐 이러면서 또 검찰에서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세월호와 가불과 모든 노동자들이 그 다른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참 그 노동조합이나 그 이렇게 막 밖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봤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어요. 2011년 터지기 전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건 아니었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2011년이 왜 유성기업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 그 법원이 그리고 검찰이 경찰이 그리고 정부가 이런 하는 행위들을 이제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코 모든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슴 깊이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면서 이 모든 것들 세월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하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유성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세월호 이 부분도 상당히 가슴 아파서 제가 유성 선전운동하면서 세월호 얘기를 빼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들이 너무 믿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픈데 가슴이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으셔 그래. 그 학생들이 수장되는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가장 슬펐던 게 그 유가족에 대해서 경찰들이 한 행동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욕하면 안 되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성이 많이 당해왔습니다. 경찰들이 그리고 검찰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 할 말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요새 이제 박근혜 게이트 터지면서 이제 삼성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삼성 백혈병 관련돼서 우리 미디어 폭국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괴롭히고 그토록 보상을 안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미디어 폭국이 계속 봤는데 도대체 노동자들이나 그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는 반올림 분들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어떠해요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그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노숙 농성을 한 지 이제 420일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좀 막 100일, 200일, 300일 지나고 삼성은 계속 묵묵부답이고 돌파하고 좀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또 저희는 그 재벌 게이트, 이재용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잘못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같이 이제 연대해서 싸워나기로 같이 다짐하고 같이 투쟁하고 있고요. 투쟁의 목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처벌해야 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224명의 피해자들과 76명의 사망자를 낸 어떤 그런 그 삼성 직업병 문제의 어떤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 삼성을 테이블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원래 회의를 조정위원회라고 삼성과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의 합의하에 그 공식적인 그 합의 기구가 있었는데요. 삼성이 작년 8월 삼성 사장이 독일에 가서 최순실을 만난 뒤에 이게 그 파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보상 체계나 1,000억 원대 그 재단을 조성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의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제 보상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노숙농성에 들어간 건데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이제 삼성은 범죄자거든요. 이게 76명을 죽였고. 저는 여러분 그 미디어 뻐국이 정말 좋은 게,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진짜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해요. 말은 이렇게 지금 좀 여러분 듣기에 솔직히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더 아이엠피터에서 미디어 뻐국을 밀어야 된다고 강조한 게 뭐냐면은, 정말 돈 안 되는 일, 그리고 근데 반드시 사회에서 알아야 되는 일, 그리고 항상 싸움하는 상대들이 삼성, 현대, 진짜 안 되는 일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가 미디어 뻐국 영상 중에 가장 소위 얘기하는 잘 팔린 영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박주민 변호사가 유성기업의 한광호 열사 분향소 가는데 경찰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친 영상인데, 그거를 미디어 뻐국이 단독으로 잡아가지고 100만 조회가 나왔어요. 솔직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영상 딴 사람이 터트리면은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공유를 100개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한 마음으로.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미디어 뻐국은. 예전에 정말 그러니까 극렬하게 뭐 그 투쟁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어찌됐든 뭐 빨갱이 뭐 딱지를 붙이고 먹은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 방송 보면은 노동운동에 관련된 방송을, 뉴스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뭐 투쟁을 하고 같이 사측과 싸우신 분들인데, 뭐 고려수병원이나 유성이나 가브로토땡 얘기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온 게 거의 없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들고, 과연 이에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그들은 판단하는데 보도할 가치가 있겠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 이런 싸움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굉장히 빈번했었고, 각 현장마다 싸우지 못한 곳도 많았고, 싸워서 깨져나간 곳들도 많았고요. 이런 게 많았었는데, 철저하게 어쨌든 그 이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정권이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을 쳐왔던 것 같고요. 실제 그 외에 우리 지금 이 국민 TV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나 또 이렇게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돈의 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상황을 보면 회사가 보도 자료를 하나를 뿌리면 평균적으로 한 16개 정도의 언론에서 기사가 쭉 나갑니다. 저희는 이 사측에서 이제 뿌린 보도자료죠.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한 16개 정도의 언론에서 기사가 쭉 나가고요. 저희가 어떤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을 했던 이 버스 에어컨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서 안 나오죠. 지금 사안이니만큼 이게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고, 뭐 예상은 하겠지만 왜 이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슈를 만들어야 되느냐.
싸움하기도 벅찬데 이슈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죠. 가브로토텍의 그 소위 얘기하는 용역 깡패들이 일당 17만 원 받은 용역 깡패가 150명이 침탈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 현장을 2박 3일간 지키면서 당시에 이제 김 기자가 한달 보도를 했는데 그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가브로토텍 노동자 가족이라면서 피터 선배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고맙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출발선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방금 지회장님 말씀 주셨지만 보도자를 뿌리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그래도 이미 언론의 주목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취재할 때 저 사측이나 이렇게 취재할 때 당연히 사측에도 목소리 듣습니다. 근데 얼굴 가리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아 목소리 좀 듣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보도에 있어서는 목소리 그간 내지 못했던 더 낮은 목소리, 더 소외된 목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어떤 정말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제가 가브로토텍 노동자 가족한테 그런 고맙다는 메시지 받는 거 참 부끄러웠어요. 어떤 의미냐? 얼마나 우리 언론이 제대로 못했으면은 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되죠? 그 불과 아니거든. 우리 몇천 명 보지도 않아요. 정말 슬프지만 가브로토텍 그나마 많이 봤다고 한 게 유튜브에서 몇만 조회인데 왜 그 보도 하나에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 서울대병원 노조 이야기, 고려수병원, 용인. 그러니까 이 병원 이야기 또 지하철 노조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뤘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사실 그 공공기관의 어떤 노조들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성, 공공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뭐 고려수용병원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죠.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그런 생각들은 해요. 좀 요즘 드는 생각들은 아마 저희도 가브로토텍이나 이런 진짜 너무 충격적인 영상들 사실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실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실제로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세월호 집회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100만 모이고 200만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느꼈었던 그거를 사람들한테 느끼기 쉽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진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짜 진실이다라고 딱 꺼내놨을 때 진짜 이들이 깨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에 있는 뭐 이게 집회에서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반갑고 실제로 관심 없던 친구들도 보도되진 않지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가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본인이 행동하고 실제로 여기에서의 보도되지 않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때는 그건 또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짐을 저는 좀 느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론이 사실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니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언론을 계속 통제하는 것도 진짜 국민들이 깨어날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유성은 장기간 지금 투쟁을 하면서 언론 취재도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그 방송이나 보도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언론사의 입맛대로 취재를 해갖고 그냥 편집해서 내보냈는지. 예, 그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나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왜곡한 그 교묘하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 그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이 세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회사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낸 적도 많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법원에서 유성기업의 임금체불 31억이 또 손배가 같이 10억인 저희가 이제 손배가 10억이 대법원까지 나왔는데 같은 판결이 같은 날 나왔는데 그 이제 속보라고 밑에 그 뉴스에 딱 떴는데 그 유성기업 그 지혜가 10억의 손배만 딱 뜨더라고요. 유성기업의 임금체불은 뜨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언론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몰라라. 그냥 우리끼리 싸우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미디어 뻐국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마운 항상 꼭 그 투쟁 현장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려줬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상황들을 알려주면서 진짜 믿을만한 그 언론이다라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언론으로서 내가 좀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 뻐국이 정말 열심히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는데 사실 조회수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가서 미디어 뻐국 한 번씩 다 좋아요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아, 배친도 좀 맺고. 근데 사실 이제 힘들게 취재를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봐서, 그러니까 미디어 뻐국이라는 이름을 홍보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봐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조회수도 많이 낮고 그럴 때 막 속상하죠. 그 좀 각오하고 간 거기 때문에요. 예, 저기 그 이미 저기 이쪽 분야에는 그 동정업계는 미디어 본부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장벽. 저는 그냥 제 길을 갈 생각으로, 그리고 몽구님과 경쟁하기 싫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노동적으로 저기 평소 관심 있었던 노동적으로 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 언젠가는 어느 분이 봐주시겠지.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피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검색에 잘 걸리게 저기 제목이나 태그를 그렇게 잘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노동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울분을 좀 토하고 싶은데 또 2부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정말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사안 중에서 이것만큼은 언론에서 좀 보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뭐 실질적으로 언론도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가 TV를 틀면 한 채널 돌리고 두 채널 돌리면 바로 먹방을 찍기 시작하면 죄다 후라이팬 돌리고 앉아 있잖아요. 후라이팬 돌리면 두 채널 또 하면 또 찍어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채널 돌리면 또 사라 그러고, 기계처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계처럼 다루고 기계처럼 미친 듯이 개처럼 벌게 하면서 또 기계적으로 욕구에만 충족하면서 거기만 하게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 30대들은 벌면 먹방 찍으러 가기 바쁘고 얼굴이 찍어 바로 바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조차도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지지 않는. 그래서 저는 낮은 목소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상 가장 평범한 목소리가 아닌가. 근데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낮은 목소리, 후진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사실 뉴스에는 가장 하늘 가까이 누군가가 올라가 있고 땅 가장 가까이 누군가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 그거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상 언론에서는 현장에서 뭐 병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가불오토택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려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 그런 기능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낮은 목소리라고 안 하고 더 평범한 목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희선지 부장님. 저는 저희 노동조합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좀 방송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거 가불 오토텍과 유성겹이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언가를 얘기하기가 너무 많이 부끄러운데 저희는 너무 당연한 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들이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싸움이 너무 어둡게만 비춰지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너무 밝게 잘 싸우고 있고 너무 당연한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들이 얻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휴, 젊은 친구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독하면 거기서 그거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버티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힘든 면도 있는데요. 재밌어요. 스스로 내가 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100% 얻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면서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동자다라고 저희 선언한 친구들이 저희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내가 노동자다라고 하면서 그 삶에서 주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그 안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도 예전과는 다른 고민들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고요. 물론 먹방 저희도 먹방 찍었고요. 얼굴에도 많이 바르고 주사. 근데 관심 많죠. 젊은 친구들 관심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깊어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왜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인권에 대해서 내가 20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을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누가 만들지 않아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저희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데서 사실 예전에 헛헛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그 어떤 순간보다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사실은 병원이 정말 약간 비상식적으로 괴롭힘을 할 때가 있어요. 복수노조 만들어서 사람 괴롭히고 일 가중시켜가지고 저희는 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막 되게 늘 아프고 늘 힘든 상황들이 더 이상 5년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근로 환경에 늘 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노동 강도도 줄이고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친구들 하고 있고 이제 그 친구들이 더 많은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다. 20대 청년 노동자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사실은 사실 감사한 부분과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할 수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내 직업답게 제 직업 제가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가치 있는 직업인데 그 직업을 가치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미디어 폭국에게는 이제 그동안 미디어 폭국이 이제 촬영한 영상, 올린 영상 중에서 이것만은 꼭 좀 봐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홍보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완전 그것도 하고요. 예, 그 국감 때 저기 그 삼성전자 그 부사장을 이렇게 출석시켜서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떤 거를 질의한 그 민주당의 더민주의 강병원 의원이 질의하더라고요. 신창현 의원이랑 그 영상이 있는데요. 예, 좀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이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 나중에 페북에 꼭 다시 한번 링크 걸어주시고 예, 아까 처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 예, 한번 저 얘기해 언론들이 주세요. 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좀 발로 뛰어서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번에 가브로트텍 그 공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은 뭐 저기 소위 보수지나 아니면 뭐 중간 쪽 지대에 있는 언론들도 안 와요. 근데 딱 보면은 다음 날이나 지나면은 기사가 올라 있거든요. 그것도 악의적으로. 예. 그래서 좀 발로 뛰어서 좀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와서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공부 좀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악의적인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만 보도를 하니까
예, 저 사회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 좀 하고 발로 뛰어서 예, 그리고 제대로 알고 예,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노조 파괴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인간성 파괴거든요. 그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 복수노조 자체를 만드는 것도 그 안에서 현장에서 이간질을 하고 지금 유성기업 내에서는 이 노조 파괴가 회사하고 우리하고만 상대가 아니라 사실상 노조 파괴에는 그 다 개입돼 있었거든요. 재벌부터 해서 정부 지금 박근혜 게이트 안에 다 밝혀지듯이 수많은 그러한 그 검찰부터해서 경찰까지 다 개입이 돼서 국정원까지 개입이 됐었거든요. 노동부부터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노조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단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조 파괴에 맞서 싸우면 거기에 충돌하는 부분들은 바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면 바로 검찰 넘어가고 제가 고소당한 것만 지금 52건이고요. 벌금이 지금 4천만 원이 이제 넘었고요. 지금 검찰 구형으로 해서 징역을 맞은 게 지금 집행유예가 있고요. 아직 3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고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떨어진 벌금만이 4천만 원이 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빨 혼소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답게 사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인간성 파괴가 그 노조 파괴거든요. 그러니 우리 한강호 열사가 돌아가신 것도 다 그런 부분이에요. 회사는 계속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또 징계뿐이 아니라 임금을 안 주잖아요. 징계를 하고 또 현장에서 자리를 뜨면 그 시간마다 임금을 까고요. 그리고 검찰은 또 검찰의 몽둥이로 우리에게 어떤 폭력을 하냐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시영이가 검사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징역 1년이었습니다. 징역 1년 검사 구형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노동자들한테 그 천안에 그 검사가 어떻게 구형을 했냐면요. 현장에 여성조합원이 대다수가 일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CCTV를 달았어요. 그러면 여름이나 어떨 때 이제 뭐 여성조합원들이 다닐 때 상당히 좀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조합에서 그 CCTV를 빨간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지 못하도록 가렸는데 검찰은 이것이 큰 중재라고 해서 CCTV를 직접 가린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테이프를 띄워준 사람은 징역 1년. 그리고 테이프를 좀 적게 띄워준 사람, 그게 저거든요. 테이프를 좀 적게 띄워준 저는 징역 6개월. 그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죄가 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에게도 징역 6개월을 때렸고요. 테이프를 모르겠어. 제 추측은 그건데 또 300만 원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같은 건으로 아마 그 사람은 테이프를 떼줬는데 그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몽둥이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압박해 왔었고 조합원들은 그러면 그런 압박 속에서 징계 또 법원에 왔다 갔다 수십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고 밤에 저녁에 술 한잔 먹게 되면 막 웃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어요. 그리고 또 웃습니다. 그리고 또 울고요. 그게 집에까지 갑니다. 집에 가게 되면 또 어떤 조합원은 밖에서 술 한잔 먹고 그거를 풀지 못하니까 그 화를 집에 가서 풀어요.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집에 가서 풀고 그게 손찌검이 아이들한테 가게 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더래요. 그랬는데 엄마가 왜 시간 다 됐는데 학교를 안 가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자고 있는 건너편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아이들은 소외가 되고 또 아이들까지도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월급을 제대로 못 갖다 주니까 그리고 또 징계를 먹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 징계자가 생활할 수 있게 돈을 걷어줍니다. 걷어주는데 어떤 조합원이 저한테 와서 돈을 빌리더라고요. 나도 어려운데 1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월급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징계자 우리 걷는 돈은 내야 되겠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내더라고요. 그렇게 조합원들이 6년 동안 어쨌든 간에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그 결과론적으로 유시형을 법정에 세우긴 했지만 우리들은 6년 동안을 기다려 와야 했고 그 6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됐고 설령 이것이 정리가 되더라도 노사가 이게 뭐 정리가 되더라도 이 깨어진 이 인과관계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 파괴는 말 그대로 이거는 살인행위고 인간성 파괴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적인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가장 흉측한 그러한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그러한 죄라고 중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조 파괴에 개입된 유시형부터 해서 그 뭐 재벌들 다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뭐 보고요. 그 많은 시민들이 가불이나 유성이나 그 수많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다 말씀드렸듯이 노조 파괴에 의해서 이 노조 파괴를 그냥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노조 파괴 안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 인간성 파괴와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님 이제 저도 질문에 답안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네, 여기 왔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우선 그 우리 김종훈 기자님은 저희 지회에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서는 아이돌급 인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 자리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권이 그리고 재벌들이 원하는 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노동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말고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왕이면 싼 값에 쓰고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기업이나 가브로토텍이나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해서 잘 나가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고 잘 나가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처우들을 받고 이렇게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실제 그렇게 그런 처우를 받고 있고요. 근데 5년 전부터 그 이전에 이제 어쨌든 그 노조법 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약된 이후에 시행이 되면서부터 발생한 것이 쉽게 해고하는 거,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는 것, 결국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노동조합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다 보면 언론에서 귀족 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귀족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그 언론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금은 힘 있는 사람들의 투쟁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게 그렇게 느껴져 왔었습니다. 느껴져 왔었는데 실제 요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성기업이 6년을 싸웠고 저희가 작년에 그런 일 겪고 난 이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드럼통에 땔감 떼우기 시작해서 다시 또 드럼통을 갖다 놓고 땔감을 떼워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희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어쨌든 이 근혜공주께서 열심히 알려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싸움도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그 사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싸움도 결국은 이렇게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따뜻하게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성 노동자들이 지난주 12일 전 일주일을 서울 시내 바닥을 배밀이로 기었거든요. 그래서 얻어낸 것이 청운동 앞에서 실제 집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을 싸웠습니다. 저희 가브로토 택지회가 항상 유성 노동자들하고는 지금 동네도 옆 동네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고 같이 투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들어내고 또 하는 것들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일자리,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좋은 일자리 그리고 괜찮은 직장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투쟁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이 없어요. 이분들이 지상파에서 인터뷰를 했어도 고작 10초 나가요. 10초. 어떻게 10초 만에 이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으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IMPT에서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창구가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찌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 정말 노동자가 당연한 세상 그리고 노동자가 권리를 누리는 그런 기본적인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